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따뜻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속으로 끓어오르는 말, 그냥 참기만 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말을 꾹 참고 넘긴 적 있나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자 하며 속만 상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기만 하면 결국 나만 힘들어질 뿐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도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단 한마디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대에게 할 말을 확실히 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한마디,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6가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그중 하나만 기억하고 실천해도 분명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불편하게 하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불편하게 하네.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여기 50대 중반 직장인 성호 씨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 긴장도 조금 풀렸죠. 그런데 한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너 머리숱이 줄었네?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성호 씨는 겉으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실 탈모는 오래전부터 그의 고민거리였고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미소 지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성호 씨는 가볍게 웃으며 그러나 진지한 톤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불편하게 하네. 순간 주변 친구들은 조용해졌고 그 말을 한 친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성호 씨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내가 너무 가볍게 말했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공경해야 비로소 도리에 맞는다. 이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꼭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나의 불편함을 분명하게 알리면서도 큰 갈등 없이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이 바로 불편하게 하네 입니다. 짧고 직설적이지만 과하지 않게 경고를 주며 상대가 스스로 실수를 깨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호 씨처럼 평소 싫은 소리를 잘 못했다면 이 한마디를 꼭 연습해 보세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크게 싸우지 않고 분위기를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한마디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불편하게 하네. 이 말 한마디면 불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부탁을 받게 된다면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민수 씨는 5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그는 평소 배려심이 많아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도와줬지만 점점 동료들은 사소한 일까지 그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민수 씨의 일이 되다시피 한 일들이 쌓여갔죠. 오늘도 한 동료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 형, 이번에도 제가 맡은 보고서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번처럼요. 이 부탁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민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도와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그래,
뭐 이 정도는 하며 받아들였겠지만 오늘은 더는 참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순간 동료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의 거절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민수 형도 바쁘시죠? 동료는 어색한 웃음을 짓고 물러났습니다. 민수 씨는 평소와 달리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배려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남을 돕는 것이 좋더라도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내게 해가 됩니다. 과한 배려는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내 중요한 일까지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이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입니다. 이 말은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거절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꼭 연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이 한마디면 반복되는 부탁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 표현들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종종 남의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수미 씨는 60대 초반의 주부로 은퇴 후에도 자녀와 손주를 돌보느라 늘 바빴습니다. 자녀들은 종종 수미 씨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곤 했죠. 손주를 봐달라거나 갑작스러운 부탁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자녀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수미 씨는 그동안 기쁜 마음으로 손주를 봐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요청이 반복되면서 자신의 일정이 계속 흐트러졌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고 본인의 계획은 늘 뒤로 밀리기만 했죠. 이제는 이런 부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도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자녀는 잠시 당황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부탁하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죠. 엄마,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네요. 죄송해요. 다음번엔 미리 연락드릴게요. 수미 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자녀도 자신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그만큼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수미 씨도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시간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걸요. 어제 미뤘던 계획은 오늘도 미뤄지고 나를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란 한 번 흘러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이니까요.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가 강력한 이유는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내 시간을 존중받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내 시간을 소중히 여겨달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마디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도 소중한 시간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봐.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할 때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영숙 씨는 50대 후반으로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 나갔습니다. 명절이라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영숙 씨는 익숙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는 서로 빠르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의견을 내려고 할 때마다 대화는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자녀들이 다음 명절에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에 여행 갈까? 어디가 좋을까? 제주도? 아니면 강릉? 영숙 씨도 의견을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너무 빠르게 이야기하니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끼어들려 하면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내 말은 듣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숙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순간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는 이야기를 멈추고 영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영숙 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라고 하려고 했어? 엄마 의견도 듣자.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말이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다. 이 말은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관계가 얕아지고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씨도 그랬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기분이 들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이 한마디가 강력한 이유는 내 말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대화 속에서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내 의견이 자꾸 묻히는 것 같다면 이 한마디를 꼭 연습해 보세요. 내 목소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말 좀 들어봐.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의 의견도 소중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여러분도 이 표현들을 활용해 보세요. 5번째,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때때로 부당한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수 씨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상사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수 씨에게 의지했죠. 하지만 그 의지가 점점 과해지면서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도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팀 내 업무가 분담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팀장이 말했습니다. 지수 씨, 이번에 이 부분까지 맡아주면 좋겠어요. 다른 팀원들이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지수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본인에게 이미 배정된 업무도 많은데 다른 사람의 업무까지 맡으라는 말에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업무량도 많고 남의 일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순간 팀장은 멈칫하며 지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의 부탁이 지나쳤다는 걸 깨달은 듯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일의 분배는 공평해야 한다. 일이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으면 결국 특정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이 쏠리게 됩니다. 지수 씨도 그랬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책임지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이들의 책임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강력한 이유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한계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부당하게 많은 책임을 요구받을 때 이를 바로잡는 효과적인 한마디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자꾸 과도한 일을 떠맡게 된다면 이 한마디를 꼭 연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면 부당한 책임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 성호 씨는 50대 중반으로 오랫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중 한 사람이 자주 성호 씨 집 앞에 자전거를 두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자전거 한 대쯤이야. 하지만 점점 더 자주 집 앞이 차지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호 씨의 출입에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그 이웃이 자전거를 성호 씨 집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성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제는 분명한 불편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호 씨는 이웃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 이웃은 순간 당황한 듯 성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자전거를 두는 것이 성호 씨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웃은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런 줄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작은 불편이 쌓이면 큰 문제가 된다. 일상 속 작은 불편이 쌓이다 보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호 씨도 그랬습니다. 이웃의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결국 큰 불편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그걸 분명하게 알리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강력한 이유는 내 불편함을 상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큰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 이 말은 상대에게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확실히 전달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참아온 적이 있나요? 이 한마디를 연습해 보세요. 나를 위해 내 불편함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상대방의 불편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배운 표현을 활용해 여러분도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과 공감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